네, 51쪽 복대리 가겠습니다. 복대리입니다. 복자가 뭐의 약자일까요? 복. 반복.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 맞죠? 근데 을이 자, 이 본인 부탁받은 대리인 을이 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을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뭡니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친한 친구 을이 갑한테 뭐라고 그래요? 대리할 수가 없다. 근데 뭐 갑은 서울에 살고 을은 부산에 산다고 합시다. 토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또 갑이 또 을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뭐라고? 난 부산에 아는 친구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좀 뭐 어떻게 해봐라. 그럼 알았다 해가지고 을이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네? 을, 토한테 나 대신 좀 가서 갑을 대다 부탁하겠죠. 그러면 이 을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을이 뭐가 되고 대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반복된 뭐다? 복대리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복대리인 가서 누구랑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초의 대리인이 병하고 하는 것은 대리행위입니까? 복임행위입니까? 네? 대리행위죠. 또 을투도 병하고 계약하는 것도 무슨 행위예요? 그러면 복대리는 누굴 대리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누굴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 향해 가는 이쪽 방향이 복김행위. 무슨 행위요? 복김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행위요? 무슨 행위? 복임행위다 이야기예요. 요구하는 것은 무슨 행위고? 그러니까 기억해버려요. 최초의 대리인이 병하고 약정하는 것은 무슨 행위고? 대리행위죠. 그렇지 또 을투가 가서 또 약정하는 것도 무슨 행위야? 그러니까 을투도 을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누굴 대리한다? 단 복대리 가는 방향이 있지. 그게 무슨 행위? 복임행위는 대리인 이름으로 한다. 어딨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뭐 그림 그대로 있는 거고요. 대리인이 상대방 하는 대리행위와 대리인이 복대리 가는 복임행위는 같은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복대리 법률적 성질 있죠? 밑에 맨 밑에 있어요? 그 말장에 놀아나면 안 돼요. 가로 1번 복대리란 대리인 을이 누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딱딱 익혀 들어옵니까? 복대리는 누구에 의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 가로 2번 대리인 을이 자기 이름으로 뭐한다? 선임한다. 따라서 무슨 행위는? 나 또 마이크에서 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무슨 행위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세 번째, 복대리인은 3번이 중요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뭐다? 아니다. 3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말장난이에요. 네 번째, 대리인, 대리권, 모권이 소멸하면 누구도 복대리, 대리권, 자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다섯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다음 페이지. 선임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무슨 대리? 법정 대리가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의 성격 같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무슨 대리? 임의 대리의 성격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앞으로 가시면
51페이지에 조문이 쭉 4개가 있죠. 이 중에서 122조만 딱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법정 대리인의 본인이 누구죠? 미PP가 본이냐? 미PP 본인의 부모가 있겠죠? 보통은 친권자죠.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누굴 둬야 돼? 후견인. 그러니까 미PP의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그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미PP 본인한테 물어봐서 복대리 선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몇 조에 122조에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승인할 수 있다. 그럼 이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일까요?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질 때 과실 유무를 따져가면 책임져요?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전적인 책임 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 유무 묻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했을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뭐죠? 올라가야 되겠네. 임의 대리인의 1항 있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있어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줄여서 과실 책임. 그러니까 법대의 첫 번째 출발 책임은 무슨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고, 임의 대리인이 원칙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는데 본인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책임 못 지는 게 아니고 뭐야? 선임 감독상 뭐 한다? 책임. 그래서 임의 대리의 출발은 과실 책임, 유과실 책임이고 법정 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출발이 다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22조를 읽으면 당연히 임의 대리 책임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원래의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게 공부량을 줄이는 겁니다. 9월달 가서 하루에 1차, 2차를 5과목을 하루에 할 수 있을까? 또 한숨 쉬는 사람들은 왜 한숨 쉴까? 또 책을 생각하니까 5권을, 6권을 어떻게 읽어? 못 읽지. 그러면 과목마다 이렇게 줄여놔야 돼, 안 줄여놔야 돼? 줄여놓은 양을 갖다가 뭐야? 하루에 짝짝짝짝 매일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9월달 가면 이제 2주, 1주는 학개론, 1주는 민법, 그 다음 주는 공법,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부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한 주 지나갈 때마다 도망가. 그러니까 맨날 공법 하면 학개론 도망가고, 학개론 공부하면 민법 도망가고, 그걸 매 쫓아간단 말이야.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방법은 양을 어떻게 줄여놔서 9월 달에 한 번에 달릴 수 있는지 그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원래 조문을 읽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비법이 돼가지고 무슨 프린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민법은 원래 뭐를 갖다가 조문을 자꾸 확인하면 결국 그 조문이 그 조문이야. 그래서 몇 조? 복대리. 복대리는 30분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영역 표시라서 안 해놨어. 아프리카 수사제 역할이 뭐예요? 암사자 거느리잖아요. 그럼 그 사자의 무리의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 그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누가 가서 방어를 해야 돼요? 사냥은 누가 하고? 그 암사자 기껏해서 잡아다 놓으면 누가 먼저 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뭐 역할이 뭐예요? 영역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 민법의 영역을 다 잡하지 마시고 표시를 한 것만 뭐 한다. 그래서 복대리 나오면 반드시 뭐 할 것? 맞출 것. 법정 대리인의 첫 번째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그러면 임의대리의 책임은 출발이 뭐예요? 유과실 책임. 그게 과실 책임이지. 법정 대리 책임은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의 그 책임을 끌고 오잖아. 조문이 그렇게 읽혀 있잖아 지금. 그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야. 아시세요? 네, 복대리 가겠습니다. 자, 52쪽 가시면 기출 OX가 있네요. 1.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복대리도 갑의 대리인 해야 되지. 그게 무슨 행위야?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누굴 대리해요? 본인. 세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한 법대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다고. 그 조문을 확인하라니까 앞에. 됐어요? 네, 한 장 가지고 한 문제 맞힐 수 있다. 그런 영역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53쪽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권 대리는 뭘까요? 여기서만 고장이 생긴 거야. 여기 뭐가 없는데? 대리권이 뭐야? 이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행위 자체는 뭐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신 결과는 본인이 받을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럼 원래는 몇 번으로 가야 돼요? 아니, 대리권이 없으면 아니 원래는 2번이어야 돼. 원래는. 근데 굳이 2번으로 하지 않고 몇 번 출발을 몇 번으로 한다? 1번으로 한다는 얘기야. 아시세요? 그래서 1번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무예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토지를 팔게 되면 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 있잖아. 그럼 이거 효과를 이 자격이 뭐 한다면? 원한다면 몇 번으로 갈 수 있는 거고 4번으로 충족시 있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2번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키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그래서 무권들이 일단 키를 누가 갖고 있다? 갑.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를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저 갑한테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최고권하고 뭐다? 철회권 두 가지를 준다. 아셨어요? 그래서 추인한다는 얘기는 이 효과를 몇 번으로? 4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 망나니 아들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자,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없이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본인 토지를 뭐 했다? 팔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망나니 아들이 7대 독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릴까 죽일까? 그럼 뭐 하겠다고 해야 될까? 추인한다고 해야 되겠지. 그럼 추인은 격지자 추인은 무슨 주예요? 격지자 추인은 무슨 주? 네? 뭐 기억나요?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답을 해야지 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다시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페이지 35쪽 가시면 몇 쪽이요? 자, 중간에 원칙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 있죠. 그러면 발신주의 두 가지를 기억하고
나머지 거 전부 다 도달.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첫 번째가 승격발 있죠. 승격발은 여러분들 손빛에 약정이 있었지. 청락, 승락,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할 수 있겠어요? 도달, 발. 이게 뭐예요? 승격발. 계약, 성립, 승격발.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격지자가 나오면 승낙 아닌 격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도달로 때린다. 계약 성립 가면 승격발 있죠? 승낙, 격지자 무슨 주의? 발신주의죠? 그럼 나머지 격지자는 전부 다 도달로 답한다. 그러면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예요? 뭐가 아니니까? 승낙 아니지. 격지자 취소. 승낙 아니니까 도달. 격지자 해제. 승낙 아니니까 도달. 이해됐어요? 자꾸만 원칙 도달 예외 발신했는데 답을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실전적으로 한 거예요. 계약 성립 승격발 했죠. 그러면 나머지 격지자들은 청약 격지자 무슨 주의? 뭐가 아니니까? 승낙 아니니까. 격지자 추이는 무슨 주의? 왜? 승낙이 아니니까. 됐어요? 격지자 취소 무슨 주의? 왜? 됐어요? 그럼 우리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죠. 자, 두 번째 거기 무건대리 최상발 있습니까? 최상발 있어요? 무건대리 최상발이죠. 그럼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도달주의. 최고 발신주의 발했잖아. 최상발. 그러니까 무건대리의 최고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무건대리 최고 아닌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무슨 주의? 그럼 거기 시험 두 문제 걸려 있는 거요. 계약 성립 한 문제 나오죠. 무건대리 한 문제 나오지. 계약 성립 한 문제 나오면 세 문제짜리네. 몇 문제짜리? 항상 40문제를 보면 계약 성립이 어딘가 한 문제 있고 무건대리가 어딘가 한 문제 있고 계약 성립 가지고 한 문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추이는 누구한테? 격지자 추이는 무슨 주의?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게 가장 좋아? 아니 추이는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누구한테? 여기다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혹시 아버지가 체념하듯이 망나니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추인한다고 일러라.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한테는 하는 좋은데 본인 갑이 상대방한테 빨리 도달시키는 게 좋잖아. 근데 병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분한테 가서 일러라. 추인한다고. 자, 추인은 무건 대리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응? 추인은 이쪽도 좋고 이쪽도 관계없어요. 이쪽 도달시키는 게 좋은데 혹시 누구한테 추인했을 때는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망나니 아들이 이 추인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가 중간에 또 PC방 들려가지고 뭐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확정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정 유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요? 네. 없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직 도달이 안 됐잖아.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지만 을한테 할 수 있지만 아직 도달이 안 됐잖아. 도달되기 전이죠? 네. 그럼 아직 무슨 효과는 없는 거야? 추인 효과 확정유효는 없다는 얘기야. 아직 PC방 있잖아 지금. 근데 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너 이 계약을 뭐 하겠어? 철회하겠어. 철회가 먼저 도달했어. 누가 이기는 거야? 철회가 이기는 거야. 누구한테는 할 수는 있지만 추인을 대리한테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구는
도달이 안 됐지? 그러면 병원 갑한테 가서 철회시킬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자, 추인한다는 얘기는 몇 번 가겠다는 얘기예요. 4번 가겠다는 얘기죠. 추인 거절도 몇 번 하겠다는 거 이거는 2번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최고는 반드시 갑한테 해야 돼. 추인 거절도 을한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도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지 2번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최고는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추인할 건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최고가 갔어요. 그럼 이쪽에서 반응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최고가 했는데 저 갑이 뭐야? 답이 없어. 침묵을 지켜. 답이 없어요. 자, 추인 간주일까? 추인 거절 간주일까? 응? 추인 뭐다? 거절로 간주해버려요. 추인 거절 간주가 되면 몇 번 되는 거예요? 네? 2번 되는 거죠. 철회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는 결과가 뭐 밖에 없어. X밖에 없네. 여기도 X밖에 없네. 그죠? 그죠? 이거 완전히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갑한테 유리하지. 그럼 병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돼. 아니 병도 동그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표현 대리. 무슨 대리? 그럼 병은 언제 표현 대리를 주장할까요? 표현 대리가 되면 몇 번 되는 거예요? 네, 4번 될 수 있죠. 그럼 몇 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어느 때 던질까? 추인할 때 던질까? 추인 거절할 때 던질까? 준 뭐 했을 때? 던지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거기 표로 그려드린 거예요. 몇 페이지에? 53쪽에. 몇 쪽이요? 3쪽에 표 있죠? 최초에 누가 있었고 상대방이 있었다. 그 선이 좀 없어요. 선이. 상대방이 원한다면 뭐 한다면? 상대방 원하지 않는 적도 있겠네. 원하지 않을 때 던지는 게 뭐예요? 철회. 뭐다? 철회. 원한다면 최고권 던진다. 이게 그 최상철이에요. 뭔 철? 그러면 최고가 들어가면 이제 누가 답할 차례예요? 본인이 답할 차례죠? 본인도 똑같네. 본인도 뭐 하거나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둘 중 하나겠지. 원하면 뭐 던지면 되고 알았다 인정할게. 아 안 해 못해. 추인 거절이죠. 추인했다는 얘기는 4번 가겠다는 얘기고 거절은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문제는 최고했을 때 본인이 침묵했을 때 뭐 했을 때?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거절이요? 몇 번이요? 2번. 결과는 같아졌네? 그러면 이때 뭘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다?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자신 있으면 바로 일로 가도 돼요. 어디로? 거기 뭐 화살표가 빠졌죠? 상대방. 바로 직선 코스로 갈 수도 있고. 선 빠졌죠? 그죠? 아니면 추인 거절. 박스돼 있죠? 꺾어서 표현 대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하고 협의 무권 대리는 사실은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협의는 무슨 대리다? 무건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무슨 대리? 그래서 협의 무건 대리는 항상 100% 나온다. 뭐 나온다고요? 왜 100% 낼까? 1번이니까. 무슨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3, 4번 있잖아. 1번은 위로 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죠. 3번도 위로 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죠. 완전 날개 아니야 이게. 1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시험에 뭐야? 매년 꼭 낸다. 이게 정리해놓고 그다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 밑에 최고 들어갈 때 보세요. 어디 들어가면? 최고 밑으로 점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그게 발신주의, 침묵이죠. 최고는 반드시 누구한테 한다? 본인. 취인 여부를 묻는 거니까 이때 취인 간주, 취인 거절 간주, 취인 거절로 간주하죠. 이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으면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표현들이는 법원에서 다툴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표현들이가 인정돼야지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상철 대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무슨 대표? 최상철 대표. 그럼 거기 있는 그림을 가장 짧게 압축한 게 뭘까? 어? 이거 방위 표시 있죠? 여기마다 뭐가 있다고요? 최상철 대표. 됐어요? 표현대리까지 나오면 두 문제. 근데 표현대리 안 내면 보통 뭐예요? 협의에 무건대리는 반드시 뭐다? 필수. 연습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협의 무건대리부터 갈까요? 56쪽. 네, 협의 무건대리 56쪽 본인 추인권이 있습니까? 자, 거기 1, 2, 3, 4번 추인의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가 있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추인 정리합시다. 추인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추인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럼 또 원 그리면 답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퍼펙트 유효는 문제가 없죠. 추인 종류는 효력에 문제 있는 게 세 가지죠. 1, 2, 3. 1번. 이게 뭐죠? 불확정 무효. A점 때 이것을 B점 때 추후로 뭐했다? 인정했다. 자, 그때부터 4번 될까? 처음부터 4번 될까? 항상 이게 문제. 두 번째, 2번. 2번이 뭐죠? 확정 무효를 B점 때 추후로 뭐했다? 인정했다. 자, 보세요. 2번은 확정 무효죠. 콘크리트 무효. 추인했습니다. 네, 효력이 어떻게 될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콘크리트 확정 무효는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어요, 지금? 아니, 확정적 뭐라고 해놨어요. 확정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뭐요? 아무런 뭐가 없다. 효력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에? 당사자가 저 무효라는 것을 알고 뭐 했다면, 그래도 뭐 했다면, 추인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과거의 확정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무효는 뭐다?
이 영원은 영원이 뭐다? 그냥 무효야. 그냥 그때부터 뭐다?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 됐어요? 자, 무효. 이 출발이 2번인 게 뭐가 있어요? 출발이 2번인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능. 그다음 뭐예요? 단통 착사 있죠? 그다음 뭐 있어요? 화가 뭐다? 적다. 그러면 이쪽은 3번이죠. 출발이 몇 번? 이쪽은 출발이 몇 번?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이 2번 추인이 가능한 것이 어디일까? 응? 이 2번 추인 인정되는 영역을 표시해 보라고. 어딜까? 여긴 하면 안 되겠지. 이쪽에서 표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2번 추인 가능한 거 동그라미 어딜까? 네? 이 정도에서만 가능할 거다 이 얘기야. 뭐라고요? 여기서 의사표시 정도는 가능해. 특히 여기서 시험 낼 때 여기 주로 많이 내죠. 강행법규 위반 확정 무효죠. 추인 인정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강행. 그럼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강행법규 만든 취지가 없잖아. 그다음에 타당성 무효를 추인 인정될까요? 첫 계약은 뭐예요? 아니 무효지. 그걸 남녀가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계약한 것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는 안 될 것이다. 강행법 적법성 추인 안 되고 타당성 추인 인정될 수가 없죠. 그럼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겠지. 네? 특히 통정 같은 경우 있죠. 통정은 무효지. 네? 근데 알고 나중에 뭐 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뭐다? 새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몇 번 추인이지? 1번 추인. 그럼 1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말랑말랑 하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 말랑말랑한 추인은 처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언제부터니까? 이건 언제부터다? 그래서 여기 적힌데 뭐라고 그랬어요? 추인 효과는 뭐다? 소급표. 근데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뭐까지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2번 추인까지 같이, 그게 추인이 1번 추인이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가시. 세트로 항상 공부하셔야 돼. 세트가 힘들지만 세트가 딱 해결되면 끝나. 거긴 무슨 추인이죠? 말랑말랑한 불확정 무효. 무건대리 추인은 언제부터가 아니고 추인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되죠. 그때 뭐까지 기억해 주세요? 출발이 2번 추인은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뭐하면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럼 3번 추인도 알고 계세요? 네? 3번 추인은 뭐야?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추인 안 돼. 모르는데도.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즉 뭐죠? 성년된 후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한 후? 소멸된 후에 하는 것이 맞죠. 단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추인 종류는 몇 가지요? 3가지. 몇 번 추인도 있고
1번 추인, 2번 추인, 몇 번 추인? 3번 추인. 3번 추인은 그때부터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법정 추인도 있죠. 법정 추인은 본래 추인이 아니지. 해볼까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추인 자격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성년자 상태에서 전이, 경담, 양강 나와도 무슨 추인 아니다. 아닙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법대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뭐 한다면? 전이, 경담, 양강이 나타나면 법정 추인이 될 것이다. 됐어요?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성년된 후, 성년된 자가 뭐 하면? 전이, 경담, 양강하면 무슨 추인 된다? 법정 추인 될 것이다. 됐어요? 지금 1번 추인 때문에 2번 추인도 한번 때려봤고 또 몇 번 추인도 3번 추인하면서 곁들여서 무슨 추인까지? 법정 추인까지 같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추인 거절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상대방 무슨 권? 최고권. 특징, 선악 불문. 색깔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불문? 근데 철에는 선의만 인정돼요. 뭐만? 조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최악. 최악이 뭐요? 최고, 악의도 인정된다. 괜히 멋부려가지고 뭐 최고는 선악불문, 선악불문, 철에는 선의만, 선의만 나중에 밑을 지나면 해놓고 자기 맨날 헷갈려. 그리고 뭐 맨날 머리가 나쁘다는 놈이 그렇게 연습하니까 안 되지. 이해는 최소한 16개씩 하시고 모든 과목에서 16개는 반드시 뭐 하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공부하면요 양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게 다 암기하려니까 머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권 있고 무슨 권? 철회권.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가지고 나왔을 때 밑에 2번. 무권 대리와 뭐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가로 1번은 누가 누구를 상속했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서 갑 토지를 뭐인 거예요, 지금? 대리권 없이 팔았죠? 그러면 이 행위는 몇 번입니까? 1번. 응? 이건 1번 상태에 있는 거지? 몇 번? 1번. 1번 있다가 이 토지를 을이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4번. 상속받았어. 팔 때는 자기 토지가 아닌데 지금 누구 토지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원래 무슨 건 무슨 권이죠? 추인. 이걸 뭐 받은 거야? 상속받았지. 추인 거절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거기 해결 방법은 가로 1번 무권 대리인 뭐에다 가장 키워드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잘못 있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죠. 본인이 갖고 있는 추인 거절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안 맞겠지. 문장 들어가요.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아서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자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 있죠. 등기 말소 청구가 뭘까? 이거야.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뭐야? 추인 거절하는 것은 금반환 원칙. 금반환 원칙은 쉽게 풀이하면 한입 갖고 두 말 없기.
한입 갖고 두 말 없기.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해서 뭐 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왜? 무권 대리는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가로 2번을 보세요. 거꾸로 본인이 누굴 상속했어요? 자, 본인 위에다가 본인 잘못 있습니까? 그럼 자신의 권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 책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글자 보면서 바로 연습하시면 돼. 무권 대리인이 누구를 상속하면 본인을 상속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본인은 아무 잘못 없잖아. 그럼 본인은 잘못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 아닐까? 네, 그 판례도 자주 나온다는 것. 자, 다음 우측 보겠습니다. 자, 가로 4번에 단독행이 있습니까? 네? 색깔 드셔가지고 파란 바탕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언제나 무효. 딱 색깔 집어넣으세요. 뭐 없는 단독행이? 상대방이 없다고 돼 있네. 질문할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혹시 본인 뭐 없이, 본인의 뭐 없이 의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뭐 없는 단독행위를 해버렸습니다. 뭐가 없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설립하겠다. 무슨 법인요? 재단법인을 뭐 하겠다? 설립하겠다 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슨 단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자, 이것을 불확정 무효로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출발이. 네. 자, 1번일까 2번일까 선택하세요. 질문할게요. 자, 본인은 추인. 네? 본인은 자, 추인 할 수 있다 없다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영원히 도달이 안 돼. 영원히 뭐가 안 된다고? 격지자 추이는 무슨 주의지? 왜 도달주의지? 승격발. 승낙 아니니까. 도달이 돼야지 유효가 되지 않을까?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뭐 하고 싶어도 추인하고 싶어도 도달이 안 되지. 그래서 출발을 몇 번으로 보지 않고요. 1번으로 보지 않고 2번으로 간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갑이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했을 때, 뭐 했을 때?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네?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출발을 몇 번으로 하지 좋다? 뭐 있는 단독행위는? 있는 단독행위는 있기 때문에 출발을 몇 번? 1번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죠? 밑에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상대한테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 그 출발을 뭐라 한다? 2번. 언제나 뭐다? 확정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가끔 이제 뭐로 쳐놓을까? 불확정 유효다. 또 이렇게 장난칩니다.
무단전대 계약.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 계약했어. 예? 그 무단전대는 1, 2, 3, 4 중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응? 4번. 그러면 갑이 병, 토지 매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어. 타인 권리 매매야. 네. 자, 원 출발합니다. 1, 2, 3, 4 중에서 몇 번일까? 4번. 네? 4번. 몇 번? 4번입니다. 네. 또 왜 남의 걸 팔아먹지? 이 생각하지 말고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4번. 무단전대했어. 몇 번이야? 4번. 왜요? 남의 거 팔아먹어도 확정 위헌인데 팔아먹었도 아니고 뭐 했는데 시험에 불확정 무효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출발을 몇 번으로 하면 안 되고 출발을 몇 번? 2번부터 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출발을 1번으로 해서 본인이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기억 밑에 건 뭐예요? 상대방 없는 무권 대리는 뭐다? 출발이 몇 번? 몇 번? 몇 번? 1번이야 2번이야? 상대방 없는 거? 그래서 뭐죠? 언제나 확정적 무효.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볼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잠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뭐 없는 단독행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네, 가봅시다. 10쪽 가보세요. 10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와요. 네. 1.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지 않을까? 두 번째, 상대방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세 번째, 자연적 해석 방법. 무슨 해석? 이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그렇죠. X, Y. 표시에 초점 둔 게 아니고 원했던 의사. 따라서 표의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의사와 표시 불일치한 상태에서 한 경우 있죠. 표시 초점 둘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표시 무의랑 친한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친합니다. 그죠? 자연적 해석할 때 옆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규범적 해석 있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거기 들어가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불일치하게 되면 의사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 표시. 상대방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 우측 갑니다. 4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허 표시 적용 있을까? 왜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짜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언제나 뭐하다? 자, 볼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원칙 4번 갔다가 예외 2번 갑니다. 왜? 상대방 있어서 알까면 무효가 될 수 있지.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4번만 있지. 2번은 쓸 수가 없잖아.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제3자가 사기 강박 들어왔어. 상대방 없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 거 7번에 뭐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뭐다?
왜 무효? 영원히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출발은 몇 번에서 하지 않고 몇 번? 2번으로 한다. 40문제 지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시세요? 시험 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5개 지문 중에서 4개 지문은 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알고 있을 때. 그런 게 과목별로 4문제씩은 나와요. 아시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무건 대리하다고 하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최상철 가지고 잘 뭐 할 것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잠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